이제야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늦었는데요. 서리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저기서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물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무는 영하로 내려가면서 얼어서 바람이 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는 언제 뽑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뽑는 시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는 된서리를 한두 번 맞은 후에 뽑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무 하나를 뽑아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제법 큰데요. 잘라서 먹어보았더니 무가 아직 물렁하고 단맛이 조금은 있기는 한데 뭔가 덜 익은 것 같은 싱거운 맛입니다. 제가 몇 년간 경험한 바로는 무는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전후로 급속히 단단해지고 단맛도 좋아집니다. 가을 무가 맛이 드는 것은 날씨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11월 초까지 서리가 한 번도 내리지 않다 보니 무는 잘 자라는 데 비해서 맛은 덜한 것입니다. 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1리터 맹물에 설탕 300g 정도를 넣으면 물 어는 온도가 약 2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 배추가 그냥 맹물 상태로 있으면 0도에서 얼기를 시작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본능적으로 당분을 만들어내면서 어는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도 무가 추위에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리가 내린다고 겁내지 마시고 된서리라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견딜 수가 있으니까 강추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서리가 내린 그 후에 뽑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도 조직이 치밀해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물론 당도가 좋아진다는 것만 믿고 지속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영하 3도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해서 오는데도 무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죠.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데 계속 놔둔다면 무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바람도 들고 오히려 맛도 없어지기에 그런 날씨 전에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둘째, 작은 무는 가능한 좀 더 늦춰서 뽑습니다. 올해는 무 씨앗을 뿌릴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늦더위가 여름만큼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햇볕이 뜨거웠는지 무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오자마자 다 죽고 또 심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무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이 무는 금방 뽑아도 될 만큼 큰데요. 이 무는 아직 어립니다. 재파종을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 1차 파종 때 살아난 무와 재파종에 또 재파종을 한 무 사이즈 차이가 아주 커진 겁니다. 따라서 아직 작은 무들은 기온만 적당하다면 좀 더 놔두는 게 좋습니다. 11월 일기예보를 보니까 상순이 조금 춥고 그 다음부터는 밤 최저 기온이 영상입니다. 무는 영하 1, 2도 정도의 된서리에서는 견딜만 한데요. 영하로 내려가는 소식이 없으니까 아직 무 사이즈가 작다면 굳이 일찍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놔두면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더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열흘은 제 경험상 무가 꽤 자라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11월의 날씨는 마치 봄 꽃샘 추위처럼 따뜻하다가 언제 돌변해서 추위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 사이즈는 작아서 더 키우고 싶은데 갑자기 추워져서 밤 기온이 영하 3, 4도 이하로 며칠간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전날 밤 영하 4, 5도까지 떨어지기에 보온을 위해서 덮개를 씌워줬더니 다음날 무잎이 이렇게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처럼 미리 부직포나 그늘막 두꺼운 곳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영하의 날씨가 찾아오면 바로 덮어줍니다. 추위를 대비해서 보온재로 보통 비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비닐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부직포나 두꺼운 천 종류를 추천합니다. 여기는 보온재로 비닐을 잎에 밀착해서 씌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낮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땅에 있던 수분과 물 증산작용을 통한 수분이 비닐에 달라붙고 이 수분이 물방울이 되어서 잎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잎에 달라붙은 물방울들이 얼어서 훨씬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비닐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닐 안쪽인데도 잎이 물기를 머금고 얼어 있습니다. 보온을 하긴 했는데 비닐 씌워놓은 곳에 물기가 더해져서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밀착해서 비닐을 씌울 경우 낮에는 너무 뜨거워지고 밤에는 비닐 밖이나 안이나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닐 안에는 물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새벽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물에 적셔진 무잎이 같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잎이 회복 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비닐 씌우는 것은 삼가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부직포 같은 천을 추천합니다. 만일 보온재로 비닐밖에 없다면
그냥 밀착해서 씌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큰 활대를 휘어서 꽂은 후 그 위에 비닐을 씌우면 공기층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보온을 위해서라면 비닐보다는 부직포나 보온 덮개를 씌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부직포가 없어서 그늘막을 2번 겹쳐서 씌웠는데요. 이것도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 해가 뜨고 나서 벗겨보니 잎에 물기가 전혀 없고 무잎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부직포를 씌울 경우 급하면 그냥 무잎에 밀착해서 씌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무잎이 눌려져서 부러집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활대를 휘어서 그 위에 보온재를 덮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낮에는 반드시 보온 덮개를 벗겨놓고 해질 무렵에 다시 씌웁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야 안에 있던 습기가 날아가고 적게나마 광합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씨가 추워진다고 다 크지도 않은 물을 무조건 뽑지 말고 추운 날씨가 지나갈 때까지 보온재를 덮어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 더 크고 맛있는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보온재로는 비닐보다는 가급적 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부직포 같은 두꺼운 천을 사용합니다. 셋째, 보온재를 덮기 전 활대를 사용해서 공기층을 넓게 만들어주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낮에는 보온재를 벗겼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씌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